늦가을 바람이 요양원 정문 앞 은행나무 잎을 천천히 흔들고 있어요. 박정수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구두 끝에는 먼지가 묻어 있고 코트 깃은 바람에 가볍게 들썩입니다. 뒤에서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짧게 울립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탄 차량은 더 이상 멈추지 않고 그대로 앞으로 빠져나갑니다. 박정수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이미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등 뒤로 요양원 자동문이 천천히 열립니다. 따뜻한 실내 공기가 한순간 얼굴을 감싸지만 그는 전혀 따뜻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접수대 너머 직원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봅니다. 박정수는 잠시 망설이다 천천히 안으로 들어섭니다. 바닥은 깨끗하게 닦여 있고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퍼져 있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휠체어를 밀며 지나갑니다. 그는 그 소리를 듣고서야 자신이 정말 이곳에 들어왔다는 실감을 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보입니다. 깊게 팬 주름과 처진 눈가가 유난히 또렷합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없이 묻습니다. 내가 정말 여기까지 와버렸구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질문이 가슴속에 그대로 가라앉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천천히 위로 올라갑니다. 숫자가 하나씩 바뀔 때마다 그의 숨도 조금씩 더 무거워집니다. 배정된 방은 창문이 하나 있는 작은 공간입니다. 2개의 침대 중 하나는 비어 있습니다. 박정수는 가방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습니다. 침대 위에는 하얀 이불이 가지런히 접혀 있습니다. 그는 잠시 그 이불을 바라보다가 손으로 가볍게 눌러봅니다. 낯선 촉감이 손끝에 남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초침이 또각또각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괜히 크게 들립니다. 창문 밖으로는 요양원 마당이 보입니다. 몇몇 노인들이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인 채 졸고 있고 누군가는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박정수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문득 자신도 저들 중 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려 합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이 쉽게 붙잡히지 않습니다. 집을 떠나던 날 아침의 정적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아들은 끝까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휴대전화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박정수는 이미 모든 말을 들은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그 장면을 떠올리다 고개를 천천히 내립니다.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내려앉습니다. 억울함보다 허탈함이 더 큽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다는 믿음이 한순간에 힘을 잃는 기분입니다.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잠시 숨을 고릅니다. 무릎 위로 손을 올리고 가만히 내려다봅니다. 손등에는 세월만큼 깊은 주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손가락은 예전처럼 힘이 없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게 마음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이렇게 끝나는 걸까?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천천히 그러나 규칙적인 발걸음 소리입니다. 그 소리는 그의 앞을 스쳐 지나가다 잠시 멈춥니다. 문 밖의 그림자가 잠깐 문 위에 드리워집니다. 박정수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시선을 내립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가슴이 알 수 없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그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이 요양원에서 만나게 될 한 사람의 존재가 그의 인생을 다시 흔들게 될 줄을 말입니다. 오늘 이 문을 들어선 것이 단순한 끝이 아니라 오래 묻혀있던 과거의 시작이 될 줄도 아직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의 창밖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같은 하늘을 보며 전혀 다른 기억 속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이 만남이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아직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아침 종소리가 복도 전체에 천천히 퍼집니다. 박정수는 익숙하지 않은 소리에 눈을 뜹니다. 천장은 희미한 형광빛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는 잠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떠올리다 이곳이 요양원이라는 사실을 다시 받아들입니다. 몸을 일으키는 동작이 어제보다 더디게 느껴집니다. 허리는 뻣뻣하고 어깨는 무겁습니다.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잠시 앉아 숨을 고릅니다. 창문 사이로 아침 햇살이 조심스럽게 들어옵니다. 그 빛이 바닥에 가늘게 누워 있습니다. 하루가 또 이렇게 시작됩니다. 식당으로 이동하는 길은 생각보다 길게 느껴집니다. 복도 양쪽으로 같은 문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문마다 작은 이름표가 붙어 있지만 그는 하나도 자세히 보지 않습니다. 바퀴 달린 보행기를 끄는 소리, 휠체어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그는 그 소리들 사이를 조용히 지나갑니다. 식당 안은 이미 여러 사람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박정수는 창가 쪽 빈자리를 찾아 조심스럽게 앉습니다. 식판에는 미음과 반찬 몇 가지가 놓입니다. 그는 숟가락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 천천히 입에 넣습니다. 음식 맛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씹는 동작만 기계처럼 반복됩니다. 주변에서는 낮은 목소리들이 흘러나옵니다. 가끔 웃음도 섞여 있습니다. 박정수는 그 소리들 속에 자신이 끼어들 수 없다는 사실을 또렷하게 느낍니다. 이곳의 사람들은 모두 비슷한 시간을 살고 있지만 각자의 고독은 서로 닿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식사를 마치고 가장 먼저 자리를 뜹니다. 오전 일정은 가벼운 운동입니다. 원형으로 놓인 의자에 사람들이 하나둘 앉습니다. 간단한 팔 운동과 호흡 운동이 이어집니다. 박정수는 다른 사람들의 동작을 따라하려 애쓰지만 리듬이 자꾸 어긋납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사실이 서글프게 느껴집니다. 그는 남들보다 먼저 손을 내려놓습니다. 이마에는 얇은 땀이 맺혀 있습니다. 운동이 끝나자 모두 천천히 흩어집니다. 마당으로 나가는 문이 열립니다. 햇살이 한결 밝습니다. 박정수는 벤치 하나를 골라 그 끝에 조용히 앉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며 그의 코트 자락을 스칩니다. 그는 아무 생각 없이 마른 잎이 굴러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때 맞은편 벤치에 한 여인이 앉아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회색 카디건을 입은 작은 체구의 여인입니다. 그녀 역시 혼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옆모습이 유난히 또렷하게 보입니다. 깊이 팬 눈매,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가느다란 손목. 박정수는 이유 없이 시선이 그쪽으로 오래 머뭅니다. 그 시선이 부담이 되었는지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립니다. 두 사람의 눈이 잠시 마주칩니다. 그 순간 박정수의 가슴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그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여인은 아무 표정 없이 다시 하늘로 고개를 돌립니다.
박정수도 서둘러 시선을 거둡니다. 괜히 들킨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마음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왜 저 사람을 보니 마음이 편치 않은 거지. 자신에게조차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스며듭니다. 그날 이후 박정수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벤치에 앉습니다. 그리고 맞은편 벤치에는 어김없이 그 여인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바라보는 방향도 같고 침묵의 길이도 비슷합니다. 이름도 사연도 모르는 사이인데도 이상하게 그 자리는 늘 비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박정수는 그 여인이 오늘도 나왔는지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그 사실이 스스로도 낯섭니다. 며칠째 이어진 침묵 속의 동행은 묘한 익숙함을 만들어냅니다. 그는 그 여인의 존재를 하루의 기준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으면 괜히 마음이 불편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서도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는 끝내 알지 못합니다. 박정수의 시선은 자신도 모르게 점점 더 자주 그쪽으로 향합니다. 어느 날 그 여인이 벤치에서 일어나 지나가며 옷소매를 살짝 걷는 순간 손목 안쪽이 잠시 드러납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흉터 하나가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흉터를 보는 순간 박정수의 머릿속이 멍해집니다. 가슴 안쪽 깊은 곳이 이유 없이 서늘해집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춥니다. 그리고 마음속 어딘가에서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가 조용히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 박정수는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불을 끈 뒤에도 눈은 감기지 않습니다. 낮에 보았던 그 손목의 흉터가 자꾸 떠오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이 가슴을 눌러옵니다. 그는 억지로 눈을 감고 잠을 청해보지만 기억의 문은 좀처럼 닫히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오래된 장면 하나가 흐릿하게 떠오릅니다. 비가 내리던 밤, 젖어 있던 도로, 그리고 급하게 뛰던 사람의 그림자입니다. 그는 그 장면을 떠올리다 이마에 주름을 깊게 잡습니다. 잊고 지냈다고 믿었던 기억이 마음속에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뜹니다. 몸은 여전히 무겁지만 마음은 더 무거워진 느낌입니다. 세면대 앞 거울에 비친 얼굴이 어제보다 더 늙어 보입니다. 그는 차가운 물로 얼굴을 여러 번 씻어냅니다. 그러나 머릿속은 더 또렷해지기만 합니다. 그 흉터와 비 오는 밤의 이미지가 계속 겹쳐집니다. 그는 아침 식사도 거의 들지 못한 채 식당을 빠져나옵니다. 마당의 벤치는 오늘도 같은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박정수는 무의식처럼 그곳을 향해 걸어갑니다. 바람이 잔잔하게 불고 햇살은 어제보다 조금 더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맞은편 벤치에는 오늘도 그 여인이 먼저 앉아 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고개는 숙인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박정수는 괜히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낍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벤치에 앉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그대로인데도 오늘은 유난히 가깝게 느껴집니다. 여인은 한동안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박정수는 그녀의 손목을 다시 보게 될까봐 시선을 쉽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흉터를 다시 확인하고 싶은 욕심이 일어납니다. 그 욕심이 부끄러워 그는 고개를 더 숙입니다.
그의 손은 무릎 위에서 느리게 꿈틀거립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자 여인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깁니다. 그 순간 박정수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녀의 손을 따라갑니다. 옷소매가 다시 살짝 말려 올라가며 그 흉터가 또 한 번 눈에 들어옵니다. 이번에는 더 또렷하게 보입니다. 그 순간 그의 가슴 속 어딘가가 깊게 내려앉습니다. 숨이 순간 막힌 듯 답답해집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오래전 장면 하나가 또렷해집니다. 빗속에서 누군가의 손을 붙잡았던 기억, 그리고 그 손목에 남아있던 상처의 감촉입니다. 그는 그 기억이 누구의 것이었는지 애써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기억이 현실의 눈앞 풍경과 겹쳐집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에 힘을 줍니다. 손바닥이 서서히 땀으로 젖어듭니다. 그날 오후 그는 요양원 복도를 천천히 걷습니다. 발걸음은 목적 없이 이리저리 흐릅니다. 복도 끝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지만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속에서는 계속 같은 장면만 되풀이됩니다. 그는 한 번도 제대로 떠올린 적 없는 그 밤을 자꾸만 더 자세히 떠올리게 됩니다. 기억의 조각들은 마치 오래된 필름처럼 끊어졌다 이어지며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설마 그 사람일 리 없지요. 그러나 스스로에게 하는 부정은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부정할수록 오히려 확신은 더 짙어집니다. 그는 이 요양원에서 자신이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과거를 만나고 있는 것은 아닐지 두려워집니다. 그 두려움은 점점 분명한 형태를 띠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 박정수는 결국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창밖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도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시계 초침 소리는 그의 가슴을 톡톡 두드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본 채 조용히 숨을 고릅니다. 머릿속에서는 단 하나의 질문만이 맴돕니다. 그 여인은 누구인가요? 그 질문이 끝내 그의 밤을 잠식합니다. 며칠이 지나고 박정수의 하루는 점점 더 불안한 리듬으로 흘러갑니다. 벤치에 앉는 시간은 여전하지만 마음은 예전처럼 고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여인의 얼굴보다도 손목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흉터를 보지 않으려 애쓰지만 시선은 자꾸 그쪽으로 향합니다. 스스로가 이런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못마땅합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어도 마음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만 또렷해집니다. 그날 오전 요양원 내부에서 정기적으로 신체 기록을 정리한다는 안내가 나옵니다. 입소자들은 이름이 불리면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원장실로 향합니다. 박정수 역시 자신의 차례가 되어 천천히 복도를 따라 이동합니다. 원장실 문 앞에서 잠시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문을 열자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최 원장은 온화한 표정으로 그를 맞이합니다. 기초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동안 박정수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혈압 수치와 약 이름이 차분하게 오갑니다. 그는 그 대화 속에서도 마음이 온전히 여기 와 있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시선은 자꾸만 서류 더미 한쪽으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낡아 보이는 파일 하나가 다른 서류와 섞여 놓여 있습니다. 파일 겉면의 색이 유난히 바래 있습니다. 최 원장은
박정수의 출신 지역과 과거 주소를 다시 확인합니다. 그 순간 그의 손이 잠시 멈춥니다. 아주 짧은 침묵이 흐릅니다. 박정수는 그 미묘한 멈칫거림을 놓치지 않습니다. 원장은 곧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펜을 움직입니다. 그러나 박정수의 마음에는 작은 파문이 퍼집니다. 왜 하필 지금 멈춘 걸까요? 그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원장실을 나서는 순간 복도 끝에서 그 여인이 간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오는 장면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녀는 오늘따라 유난히 기운이 없어 보입니다. 발걸음이 평소보다 느리고 고개도 깊이 숙여져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옅은 피로가 묻어 있습니다. 박정수는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 행동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멈춰섭니다. 서로의 시선이 복도 한가운데서 잠시 엇갈립니다. 그 눈맞춤은 아주 짧았지만 박정수의 가슴은 크게 내려앉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가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갑자기 이유 없는 죄책감 같은 감정에 휩싸입니다. 왜 내가 저 눈빛을 아는 것 같을까요? 그의 마음속 질문은 점점 더 또렷해집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각자의 방향으로 흩어집니다. 그날 오후 박정수는 마당에 나가지 않습니다. 대신 요양원 내부 복도를 오래도록 걷습니다. 발딱이 천천히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만 귓가에 남습니다. 그는 일부러 벤치를 피합니다. 그 여인을 마주할 자신이 없어서입니다. 그러나 피하려 할수록 마음속에서는 더 선명해집니다. 그녀의 손목, 그녀의 눈빛, 그리고 자신이 외면해 온 그 밤의 기억들입니다. 저녁 무렵 그는 우연히 휴게실 옆 게시판 앞에 멈춰섭니다. 입소자들의 예전 사진과 간단한 기록이 정리된 공간입니다. 그는 그저 무심히 하나둘 사진을 훑어보다가 어느 순간 발이 굳어버립니다. 그 여인의 젊은 시절 사진이 그곳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젊고 아직 주름이 없던 얼굴입니다. 그러나 눈매만큼은 지금과 똑같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는 그 이름을 읽는 순간 숨이 멎은 듯한 답답함을 느낍니다. 오래전 기억 속에서 여러 번 불렸던 그러나 끝내 다시는 부르지 않으려 애썼던 이름입니다. 그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합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갑니다.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명확한 형태를 띱니다. 그는 게시판 앞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한 채 서 있습니다. 주변의 소리들은 모두 멀어지고 머릿속에는 오직 그 이름 하나만 맴돕니다. 자신이 지금 서 있는 이 공간이 현실인지 오래된 악몽 속인지조차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 가지 두려운 예감이 박정수의 가슴을 깊게 파고듭니다. 이 요양원에서 마주한 이 인연이 그가 평생 숨기고 살아온 가장 큰 비밀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입니다. 그날 이후 박정수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벤치로 향하는 발걸음은 가볍지 않습니다. 그는 일부러 식사 시간을 앞당기거나 늦춥니다. 마당에 나가지 않는 날도 늘어갑니다. 그러나 피하려 할수록 그 여인의 이름은 머릿속에서 더 또렷해집니다. 한번 떠오른 기억은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그 이름을 이렇게까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끝에는
늘 같은 장면이 따라옵니다. 비가 내리던 밤, 급하게 내리던 브레이크 소리, 그리고 흐려진 넋 놓은 시선입니다. 어느 날 저녁 박정수는 복도를 걷다 우연히 간호사들이 작은 수레를 밀고 이동하는 모습을 봅니다. 수레 위에는 약 봉투와 함께 얇은 검사 결과지가 놓여 있습니다. 그중 한 장에 익숙한 이름이 적힌 것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그러나 이미 수레는 복도 끝으로 사라집니다. 그 짧은 순간이 그의 가슴을 세게 두드립니다. 몸이 이유 없이 떨립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려도 추위는 가시지 않습니다. 심장은 평소보다 더 빠르게 뛰고 있습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고릅니다. 스스로를 타이르듯 마음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은 끝내 자신을 설득하지 못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시작되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마당에 오래 보이지 않던 그 여인의 모습이 다시 나타납니다. 박정수는 창가에서 그 모습을 먼저 봅니다. 그녀는 예전보다 더 천천히 걷고 있습니다. 발걸음마다 조심스러움이 묻어납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몸이 먼저 반응한 것입니다. 그러나 곧 멈춰섭니다. 가까이 가야 할지, 이대로 멀리서 지켜봐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그녀는 익숙한 벤치에 조심히 앉습니다. 이전보다 마른 어깨가 더 작아 보입니다. 박정수는 맞은편이 아닌 조금 떨어진 쪽 벤치에 앉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는 이전보다 훨씬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그 여인을 놓지 못합니다.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천천히 숙입니다. 두 손을 겹쳐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바람이 한 차례 마당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 바람에 그녀의 소매가 다시 살짝 말려 올라갑니다. 손목의 흉터가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박정수의 시선은 무겁게 그 자리에 붙잡힙니다. 숨이 다시 막히는 듯합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오래된 기억이 마침내 하나로 이어집니다. 더 이상 우연이라는 말로는 덮을 수 없는 선명함입니다. 그는 가슴 안쪽 깊은 곳에서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를 듣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애써 덮어두었던 장면이 다시 완전한 형체로 떠오릅니다. 그날 밤 그는 도망쳤습니다. 그 선택 하나로 누군가의 삶이 바뀌었음을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이곳까지 이어졌다는 사실을 이제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박정수는 눈을 감은 채 잠시 고개를 떨굽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이제 와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지요. 죄책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그 감정들은 서로 섞여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이라도 이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다리는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여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녀의 등 뒤를 바라보는 박정수의 시선은 오래도록 떨어지지 않습니다. 등 뒤의 작은 실루엣이 점점 멀어질수록 그의 가슴은 더 조여옵니다. 그는 자신이 피하려 했던 것이 결국 피할 수 없는 재회였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재회가 이제 막 가장 아픈 진실로 이어질 것임을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그날 이후 박정수는
요양원 내부에서 일부러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다닙니다. 식사 시간에도 구석 자리를 고집합니다. 마당에는 거의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조금도 편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요한 복도와 낮은 천장이 그의 기억을 더 또렷하게 불러옵니다. 그는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닥에 눌어붙은 과거를 밟고 가는 기분이 듭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집니다. 어느 오후 그는 휴게실에서 혼자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창문에는 희미한 빛이 반사되어 그의 얼굴만 어렴풋이 비칩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간호사 2명이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며 지나갑니다. 박정수는 의도치 않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그들의 대화 속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며칠 전 검사 결과가 좋지 않다는 말도 함께 따라옵니다. 그 순간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그는 괜히 물을 한 모금 마시려다 컵을 살짝 부딪힙니다. 작은 소리가 휴게실에 울립니다. 심장이 귀 옆에서 뛰는 듯 크게 느껴집니다. 설마 시간이 많지 않다는 말인가요? 그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질문을 완성하지 못합니다. 대답이 너무 두려워서입니다. 마음 한구석이 빠르게 식어갑니다. 그날 밤 그는 침대에 누워 오래도록 천장을 바라봅니다. 전등을 끄지 못한 채 누워 있습니다. 불빛 아래에서 과거의 장면들이 더 선명하게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비에 젖은 도로, 방향을 잃은 시야, 그리고 쓰러진 작은 몸. 그는 그 장면에서 언제나 한 발 뒤로 물러나 있는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도망치듯 돌아섰던 그 순간이 몇십 년을 따라왔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러 옵니다. 그는 이불 위에서 조용히 주먹을 쥡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처음으로 간호사에게 그 여인의 상태를 묻고 싶다는 충동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입술은 끝내 열리지 않습니다.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먼저 앞섭니다. 그저 멀리서 바라보는 것조차 죄처럼 느껴집니다. 그는 천천히 마당으로 향합니다. 오늘따라 햇살이 따갑게 느껴집니다. 마당의 벤치에는 이미 그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그녀는 이전보다 더 수척해 보입니다. 어깨는 가늘고 손은 더 야위었습니다. 박정수는 이번에도 조금 떨어진 자리에 앉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는 여전하지만 공기만큼은 이전보다 더 무겁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다가 가볍게 눈을 감습니다. 숨을 고르는 모습이 유난히 힘겨워 보입니다. 박정수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 여인의 손으로 향합니다. 흉터 위로 햇빛이 조용히 내려앉아 있습니다. 그 빛을 보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후회가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그는 자신이 조만간 반드시 마주해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 순간은 피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여인은 잠시 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오늘은 간호사의 부축이 함께합니다. 박정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반쯤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그러나 곧 다시 주저앉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 세게 부딪히는 느낌이 듭니다. 따라가야 할지, 이대로 머물러야 할지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건물 안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 박정수는 조용히 혼잣말을 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영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겠지요.
그 말은 공기 속으로 흩어지듯 낮게 흘러나옵니다. 그는 마침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섭니다. 다리는 떨리고 발걸음은 무겁습니다. 그러나 방향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는 건물 안으로 향합니다. 하나하나 계단을 오르듯 마음을 다잡습니다.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늙은 몸을 지탱합니다. 그리고 그가 향하는 그 끝에는 수십 년 동안 묻어두었던 진실이 조용히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만남은 피할 수 없는 고백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박정수는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어갑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유난히 무겁습니다. 걸을수록 가슴 안에서 무엇인가를 끌고 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녀가 들어간 방향은 분명합니다. 그는 그 길 끝에서 다시 돌아설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복도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합니다. 창문 너머에서는 오후 햇살이 길게 늘어져 바닥을 덮고 있습니다. 그 빛을 밟을 때마다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집니다. 그녀의 병실 앞에 도착했을 때 박정수는 한동안 문 앞에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병실 문은 반쯤 닫혀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낮은 기계음이 일정하게 울립니다. 그는 문 손잡이에 손을 얹었다가 다시 내립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었다가 천천히 내쉽니다. 평생 수없이 많은 결정을 내려왔지만 지금의 이 순간만큼은 어떤 선택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그때 병실 안에서 간호사가 조용히 나옵니다. 그녀는 박정수를 보고 잠깐 멈칫합니다. 그리고 그를 한번 훑어봅니다. 그의 굳은 표정을 읽은 듯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살짝 숙이고 지나갑니다. 그 짧은 눈맞춤 속에서 박정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신호를 받은 것처럼 느낍니다. 그는 마침내 문을 조심스럽게 밀어 엽니다. 병실 안에는 햇빛이 낮게 깔려 있습니다. 창가 쪽 침대에 그녀가 누워 있습니다. 몸은 이불 아래로 반쯤 가려져 있고 얼굴만 희미하게 보입니다. 숨은 얕고 느립니다. 박정수는 문을 닫고 몇 발짝 안으로 들어옵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려 하지만 바닥은 그의 움직임을 모두 드러냅니다. 그녀는 눈을 뜨고 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점은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오래전 기억 속 어딘가를 바라보는 듯한 눈빛입니다. 박정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지 못한 채 서 있습니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는 잠시 그녀의 얼굴만 가만히 바라봅니다. 수십 년이라는 시간이 그 얼굴 위에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말들이 떠오르지만 어느 하나도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침묵이 그의 목을 단단히 막고 있는 듯합니다.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가슴 안쪽에서 거센 파도가 일어나는 느낌입니다. 숨이 짧아집니다. 그녀의 시선이 조금씩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존재를 알아차립니다. 두 사람의 눈이 병실 안의 고요한 공기 속에서 그대로 부딪힙니다. 박정수는 그 눈맞춤 하나로 온몸이 굳어버리는 것을 느낍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놀람도 분노도 아닌 깊은 피로가 담겨 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한 눈빛입니다. 박정수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수없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날
제가 도망쳤습니다. 당신을 혼자 두고 돌아섰습니다. 평생 그것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들은 끝내 소리로 나오지 못합니다. 침묵만이 병실 안을 채웁니다. 이 침묵은 순간이지만 두 사람에게는 수십 년처럼 길게 느껴집니다. 그녀는 그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내립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진 듯 서서히 감깁니다. 그 모습은 거절보다는 포기처럼 보입니다. 박정수는 그 장면 앞에서 더 이상 숨을 제대로 쉴 수 없게 됩니다. 가슴이 조여옵니다. 그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돌아왔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이 침묵이야말로 자신이 감당해야 할 가장 큰 벌이라는 것도 느낍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모릅니다. 이 침묵 뒤에 더 큰 진실과 더 깊은 후회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아픈 전환점이 될 것임을 이제 막 직감하고 있을 뿐입니다. 박정수는 병실 안에 조심히 더 다가갑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이 마치 오래된 시간을 건너는 듯 느껴집니다. 그는 끝내 의자에 앉지 못하고 침대 옆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녀의 숨소리는 여전히 얕지만 규칙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 소리만으로도 한동안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아주 오래 묵혀두었던 말들이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지난 세월을 또렷하게 떠올립니다. 젊었던 시절, 두려움이 용기보다 컸던 순간, 누군가의 손을 끝까지 붙잡지 못했던 밤, 그 이후로 그는 늘 바쁘게 살았습니다. 일 속에 몸을 묻고 가족을 핑계 삼아 기억을 밀어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곳까지 와서야 그는 도망치지 못한 자신의 마음을 다시 마주합니다. 그녀의 손등이 이불 위로 조금 드러나 있습니다. 손등 위에는 여전히 흉터의 흔적이 옅게 남아 있습니다. 박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그 손 가까이 자신의 손을 가져갑니다. 닿지는 않습니다. 그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머뭅니다. 그 거리 안에서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립니다. 그는 속으로만 조용히 사과합니다. 너무 늦은 사과라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하지 않으면 영영할 수 없을 것 같아서입니다. 그녀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이 떠집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그를 바라봅니다. 이번에는 이전과는 다른 눈빛입니다. 오래된 슬픔 위에 아주 희미한 온기가 덧씌워진 듯한 시선입니다. 박정수는 그 눈빛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집니다. 그 순간 그가 평생 품어온 죄책감이 조금씩 다른 모양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는 속으로 또 말합니다. 용서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는 숨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소리 없이 그의 가슴을 통과합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의 손 가까이에 자신의 손을 아주 조금 옮깁니다. 두 손 사이의 거리는 여전히 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움직임 하나로 수십 년의 단절은 조금 느슨해집니다. 그날 이후 박정수는 매일 같은 시간에 그 병실 앞을 찾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창밖을 함께 바라보고 때로는 각자의 숨소리만 나눕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더 이상 벌처럼 무겁지 않습니다. 이제는 서로가 견뎌온 시간을 조용히 존중하는 침묵이 됩니다. 박정수는 그 고요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늙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며칠 뒤 박준호가 요양원을 찾습니다. 아버지의 병실 앞에서 그는 한참을 서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문 너머의 숨소리만 듣습니다. 박정수는 그 발소리를 알아듣고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들에게 미안함보다 담담한 눈빛을 보냅니다. 그 눈빛 안에는 원망보다 오래된 책임이 담겨 있습니다. 아들은 그 눈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그 여인은 조금씩 다시 마당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직 몸은 약하지만 햇빛 아래 앉는 시간은 하루하루 늘어갑니다. 박정수는 이전처럼 맞은편이 아닌 옆 벤치에 앉습니다. 둘은 나란히 같은 하늘을 봅니다. 말은 여전히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는 더 이상 숨겨야 할 과거가 없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남은 시간은 지금부터라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습니다. 박정수는 어느 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합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는 후회도 용서도 그리고 남은 시간에 대한 다짐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늦었다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남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는 처음으로 진짜 숨을 쉬는 기분을 느낍니다. 요양원의 계절은 다시 한번 천천히 바뀝니다. 마당의 나무는 잎을 떨구고 또다시 새 잎을 준비합니다. 두 노인의 하루도 그 속도에 맞춰 흘러갑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그저 서로의 옆에서 같은 햇살을 나누는 속도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속도 안에서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더 이상 아프기만 한 기억은 되지 않습니다. 박정수는 이제 안다. 인생의 마지막에서라도 사람은 다시 기다리고 다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너무 늦은 용기는 없다는 것을, 그리고 조용히 곁에 남아있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도 이제야 배웁니다. 그의 남은 시간은 크지 않지만 그 시간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하루는 오늘도 조용히 흘러갑니다. 끝이 아니라 더 늦기 전에 찾아온 또 하나의 시작처럼 말입니다.